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2-32강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구정연휴인데요. 휴가 기간 잘 지내시고요. 구정연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붕경매에 관련한 투기동,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송과 협상에 관련해서 이 책자 뒤편에 보면 5+5로 5개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소송에 관련된 5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 시옷, 이응, 지읒, 치읒2 이렇게 5가지가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5+5 항상 기억하시고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스터디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진자, 오미크론과 관련된 확진자가 또 발표가 됐는데 지금 4일째 10,000명이 넘고 있고요. 5일째 최다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7,500명이 넘는 인원이 신규 확진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조만간 2만 명, 조만간 또 3만 명대까지 이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나면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화이자 백신 그리고 모더나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이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백신의 유효성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맞아도 된다. 오미크론이 또 이러한 그 백신에 전혀 무용하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 백신의 유효성에 대해서 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부스터샷, 3차 접종을 부스터샷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차 접종을 울트라샷이라고 또 그러는데 3차 접종 저도 맞았는데요. 4차 접종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오미크론의 기존 백신이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스터샷에 맞아야지만이 그래도 중증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스터샷을 맞을지 새로운 오미크론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용 백신을 맞을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3차를 맞고 있지 않은 사람은 3차가 무용론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맞으려고 기다리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사회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마비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부스터샷을 3차라고 그러고 울트라샷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부스터샷이 마지막인 파이널 샷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피니시 샷이라고도 얘기하고 터미네이터 샷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네버엔딩 샷 뭐 여러 가지 신종어가 나오는데요. 4차 접종을 울트라 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 백신 평생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스터 샷이 마지막 피니시 샷인 줄 알았는데 또 울트라 샷까지 맞아야 되고 변이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나왔던 기존 백신에 듣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맞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그 4차 접종을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울트라샷까지 맞고 있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또 울트라샷 맞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겨운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 1일이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구정인데요. 그날 우리 서울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가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지방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고향에 지금 귀경길, 귀향길, 이 2월 1일 중부지방의 대설특보 때문에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지금 이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영하의 날씨로 상당히 추운 것 같은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3구 대선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3구 대선과 관련된 이 설 민심에 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를 놓고 또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놓고 설 민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은 31일 날 2자 토론을 할 거고요. 2월 3일 날 우리 구정 연휴 끝나고 2월 3일 날 이 4자 토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여기에 지금 허경영이 빠져가지고 허경영이가 어제 이 가처분을 냈는데요. 기각이 된 바람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4자 토론으로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3구 대선,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이 구군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지금 대선판입니다. 이재명이 역전이 이 구정 민심에 가능할지, 게임 체인저가 누구일지, 윤석열과 또 지금 우위에 있는데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무튼 대선의 전국 민심이 어떻게 형성될지 설 연휴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여전히 지금 정권 심판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3구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주식을 매일같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시장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FED, FOMC, 이 제롬 파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FOMC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요. 여기에 지금 3월 금리 인상설 그리고 올해 5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증권시장, 금융시장을 완전히 강타하는 바람에요. 급락이 나왔는데 어젯밤에 뉴욕 증시는 또 나스닥 증시가 3%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북한의 리스크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지금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오미크론의 이러한 급증세도 우리 시장을 강타하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안한 요인만 계속 있고 악재, 리스크 이러한 그 악재들만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지분 경매, 안정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나가는 이러한 그 관련 지분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소송 대리, 소송 위임장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본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가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낙찰받은 이후에 또 본인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족 범위 내에서는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요. 소송 대리해서 소송 위임장을 내는 이러한 양식입니다. 일단 원고가 우리 제자분이고요. 피고가 3명이 있습니다. 타 공유자. 이 사건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소송 대리를 위임합니다. 소송할 사람, 또 당사자 관계는 배우자다. 그래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주민록 등본을 제출합니다. 소송 위임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 또 재판상의 화해, 소의 취하 내지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청구의 포기, 인납, 그리고 여러 가지 상소, 복대리인, 목적물 수령, 공탁물 납부, 담보권 행사,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까지 전체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위임인 원고와 여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인감도장으로 해야 되겠죠. 위임한 관계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송 대리 및 소송 위임장 관련해가지고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조금 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소송 대리인의 범위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수행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 대리인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소송 대리인 배우자인 경우에 아까 낸 거예요. 그래서 위임장하고 같이 내는 이런 사항을 보셨습니다. 민사소송 대리, 소송 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그 법인에서는 지배인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가 해보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소액 사건에 대한 특례에서 당사자야 배우자, 직계 혈속, 형제 자매,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사촌 내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소송 대리인은 신분관계 여러 가지를 또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허가를 받아. 그래서 아까 위임장을 내고 소송 위임 신청서를 낸 거예요. 당사자의 배우자. 이거 소액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되는데, 단독 우리가 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요, 단독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대부분이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인 경우에 법원에 허가 없이 그냥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단독 사건인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그리고 위의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어느 것 해당하지 않는 이러한 사건들 전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사촌 내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급 이 밖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의 통상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 이러한 사람, 담당하는 사무를 하는 사람은 허가 신청 서면으로 하고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 취소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가 이렇게 소송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단독 사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당사자의 배우자, 사촌 내 친족, 당사자와 생활 관계가 이렇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관계 뭐 이럴 때도 사건 내용에 비춰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있다는 사항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송 대리라든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송 대리 및 소송 위임장을 제출할 때는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아까 보신 가족관계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시고요. 소액 소송인 보통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원의 허가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런 사항을 아시고요. 위임과 또 소송 대리에 관련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공부 사항은요, 오늘 150페이지 들어갑니다. 소재기한이 조정실에서 협의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지분경매에 투자하면서 필수적으로 하는 이러한 그 소송 내용인데요.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먼저 조정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 피고 간에 서로 협의를 보려고 하는데 금액을 제시하면 뭐 금액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협상을 시도해도 안 되면 재판을 청구하세요. 재판 청구한 이후에 조정으로 여러분들이 유도해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또 협의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협의를 하셔야 돼요. 바로 끝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서로 밀당을 하면서 지루한 공방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합의점에 도달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물론 빨리 결정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소송 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이 소송을 진행해야 그때서야 이제 같이 협의를 하는 이러한 조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재판부에 이렇게 출석조차 법원에 가본 적 없는 원고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피고는 뭐 당연히 재판부에 간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소송을 해봐서 알겠지만요.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든 피고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우왕청심원 먹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재판부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재판정에 갔다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조정 장소에 가기도 하는데요. 조정실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사무실 같이 생겼고요. 재판부에 이런 그 법원의 복도에 조정실이라고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여기 판사님 원고 피고 앉기도 하고요. 판사님 원고 피고 앉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조정위원이 앉기도 하고 원고 피고가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너무 그 조정실에 가면 조용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고 피고 좌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직원, 법원 직원이나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한 다음에 신원 파악을 한 다음에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정이라는 건 결국 이 지분을 사고 파는 문제,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 매수 매도를 통해서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니까, 그동안 내용 증명 보냈던 내용 이런 것들 소송을 통해서 조정위원이라든가 판사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이 내용을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낙찰받아 가지고요, 이 내용 증명 보내서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커피숍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면 전화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뭐 20%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뭐 80%는 소송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지난하고 지루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한테 조정을 신청하는 이러한 먼저 조정을 신청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요, 판사님이 상대방한테 조정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런 조정실로 가는 조정의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조정위원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판사님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튼 금액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강제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임의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 다 마음에 안 들면요,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정식 재판으로 다시 회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조정에 갈 때는요, 꼭 가져가실 게 낙찰받은 물건의 감정가를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주변 시세, 매매 시세라든가 또 전세 시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이러한 전환 비율에 관련돼서 좀 알고 가셔가지고요, 이 금액을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알맞고 적당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게 하셔야지, 낙찰 물건에 이제 감정가에 가까이 사신 분들은 이 감정가 이상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어떤 증거라든가 증명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는데요, 대부분이 주변의 시세, 그러니까 매매가 시세, 전세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 안에서 찾아서 프린트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판사가 이렇게 주도하면서 원고 피고 간에 가격을 협의됐게끔 하는 과정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장이 제출된 후에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제출되기 시작하면 변론기일 통지서가 와서 변론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데, 이 다음에 지금 152페이지부터는 또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152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사항 그리고 소송 위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공부하시면서 좋은 물건들, 이렇게 지금 불황기에 지분 경매는 불황기든 호황기든 관계없이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경매 관련한 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 경매 소송 협상이라는 이러한 그 제목을 갖고 있는 밴드 찾으셨어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지분 경매 실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구정연입니다. 2월 2일 날 수요일이 휴무기 때문에 이날은 실전반이 없고요.
2월 9일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6개월 과정을 우리가 진행합니다.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요. 진도가 있어가지고 개강하는 날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강의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전 물건 갖고 실제 물건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물건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낙찰받아서 또 이걸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송과 협상을 갖고 공부해 나갑니다. 채권과 관련된 또 대부금융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요. 매주 수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2월 9일 날 진행합니다. 휴가 끝나고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과정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6개월 과정 이 실전반 과정이 아주 알차고 실제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실전적인 이러한 실전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고 프로세스 또 물건을 고르는 요령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문의해 주시고 설 연휴